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유통상식 모의고사 예상문제 5회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유통상식. 자, 유니로더 시스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223페이지 유통상식. 유통상식입니다. 파이로트 해수 불가하다, 용이하지 않다 했고요. 유전자 변형에서 비의도적 호립 허용치는 유전자 변형이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인 간에 그 선이 돼야만이 친환경 유전자 변형이 돼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3%랍니다. 제가 특이해가지고 문제를 열었어요. 기출문제고 3%입니다. 낮아지고. 그 다음에 물적 유통입니다. 유통비용 절감,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이번에 농산물의 포장 구개가 포장화 등급을 등급한다. 왜 이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포장과 구개 등급하면은 그 유통비용이 절감 방안이 맞는데 답이 이번이래요. 저장시설을 기계한다. 그렇고 상품시설을 발전 새로운 생각 개발을 한다. 맞고 보관 계할 기술을 개발한다. 근데 교수들은 2번을 답을 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이해 안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태가 문제 나오면 2번 찍어야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다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공식이 잘못된 것은 유통마진, 최종 소비자 지불, 생산농가, 수출 가격, 어가 맞네요. 마진율이 나와야 됩니다. 마진율은 소비자 가격에서 소비자 농가 수치액, 어가 수치액, 3번도 맞네요. 그 다음 유통마진율은 총마진, 소비자 가격에서 총마진을 때리면 또 유통마진이 3, 4번도 된답니다. 근데 유통마진은 해설, 유통비용과 상업이윤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유통종사자 이윤까지 들어가야 유통마진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네요. 저도 이해 안 되지만 2번이 답입니다. 이건 그냥 봐두고 생산자 이윤이 아니랍니다. 상업이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유통비용의 직접 간접비용, 아까 98페이지가 있었어요. 앞페이지에 간접비용 물어봤습니다. 포장비 직접비용이죠. 전포임대로 간접 맞죠. 저장비 물건이 되니까 직접비용이죠. 하역비 직접비용이죠. 2번이 답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전압이라든지 그리고 직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간접 비용입니다. 수도 강열비. 네, 세금 같은 거. 최근에는 점점 더 머리 아프게 하시네. 네, 그러니까 물건에 관계된 건 직접이고 물건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성하는 서브해 주는 것은 간접 비용이다. 최근에 물류 관리가 어쨌든 소비자 전달되는 과정은 아니라 원산지 저감부터 선언 과정해가지고 이러한 통합적 물류 시스템의 구성 요소 순서적으로 배열한 것은 외우십시오. 4번 조달, 생산, 판매, 횟수, 폐기 이렇게 된답니다. 답이 딱 무슨 답이 무슨 뭐 몰라요. 7번 문제 보다가 수산물 기능이나 법이런 것은 유통정보입니다. 농민과 어민, 문화생활동물 그렇죠. 도움 주겠는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농어민의 농계획을 짜한다. 유통업자의 구매 판매 시기 결정한다. 정보가 있으면은 적재 위반자 정치 수립에 제공을 합니다. 문화생활은 왜 못 줍니까? 아니 그 쌀파를 가지고 영어 보러 다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런가요? 해야지. 예, 답이 1번입니다. 문화생활이 아니랍니다. 자 8번입니다. 유통정보가 근육을 바라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골라라. 유통정보는 적시, 시장, 신속, 정확, 활동, 수익성 다 같죠. 그러니까 짧은 거 기업 뒤끝이 제일 좋겠네. 근데 기업, 적시, 그 다음에 뒤끝, 신속, 정확, 기업 뒤끝, 리얼. 예, 답이 2번이네요. 근데 시장성하고 활동성이라든지 수익성도 갈 것 같은데 적시, 신속, 정확해야 됩니다. 정보라는 것은. 그럼 봐두시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농수산물 미래 생산의 경제적 측면에서 영농, 영어, 판매 계획 수립과 정책 기반, 자료, 구매 활동 위한 정보는 통계, 간첩. 우리가 보면은 예측을 하잖아요. 간척이랍니다. 아까 전에 쓰던 간척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예측하는 것은 간척 정보다. 미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보는 통계를 내는 거고 미래에 예측하는 것은 간척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측이란 말을 한자로 써가지고 고상하게 간척이란 말을 쓴 거예요. 간척.
자, 농민, 어민, 유통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알맞은 것은 이거 봐도 다 틀렸어요. 한번 보시고. 답 1번 아니에요. 3번. 유통정보를 가장. 그러니까 유통정보라고 해서 농민의 업이 내가 양식을 하기 시작할 때 1년, 2년 후에 변장과 6개월 후에 한국말이 되면 뭐 양식 후에 판매할 때 판매하죠. 판매하면 수익이 되겠죠. 그럼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미줄 이론 같이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하니까 파종 시기 씨 뿌릴 때 치어를 방류할 때 이때입니다. 맞죠? 예, 파종 우리는 수산물 양식에 치어를 뿌릴 때 양식할 때. 그럼 답이 맞네 이거. 맞아요. 일부러 그런 거야. 야오신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지금? 아니 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급 측면하고 수요 측면하고 봐가지고 네, 예, 그래도- 측면은 그렇지. 전기 가격이 하는다. 그다음에 수요는 근기 가격이 하는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예, 이거 이제 농민이니까 어민이 농민은 공급자잖아, 공급자. 공급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 시기는 씨 뿌릴 때, 치어 분유할 때, 양식을 시작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변장가가 들어오면 한국에 메이드 인 코리아 되려면 6개월 돼야 되거든요. 해밍 가라비 같은 건 4개월, 미꾸라지 3개월, 변장가는 6개월입니다. 그러면 변장가 6개월 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서 판매가 가능해요. 그때 6개월 전에 그 예측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6개월 위에 내가 가져가 팔면은 돈 되겠다 하면 그때 들어오겠죠. 그때는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잖아. 아, 근데 내려가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정보가 그 하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거미줄 이론이 나왔습니다. 11번 유통정보의 수익 가공 분산기기가 정보에 잘못 연결된 것은 4번이래요. 농업중앙회 생산 소비자 물가 동향지수 무역정보는 농업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무역정보에서 할 겁니다. 찍고 시합세요. 한국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 가격 유통정보,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가격 물량정보 이런 게 있답니다. 자, 이거 놓으면 4번을 찍읍시다. 12번 농산물 유통정보의 분산방기 등에서 행정경 해동조합 조직에서 유통정보에 분산시키거나 정부 수집에 역순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뭐라 합니까? 돌아버립니다. 개통분산을 합니다. 외우십시오. 개통분산. 역순으로 분산시키면 개통분산. 교수들이 참 희한한 말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개통. 우리는 산지 위판장은 개통. 그게 개통이네요. 코알코도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 유통이 옳지 않은 것은 농산물 수산물로 바꾸면 됩니다. 4번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 가격기구의 수급 조절과 가격 결정이 강하다. 친환경은 강하지 않죠. 왜? 생산자가 메인입니다. 자기가 내 물건 내 밖에 없으니까 너고 자연산이 1000만이다. 그렇지만 나 양식이 1000만원이면 나는 1000만원이면 친환경 했기 때문에 3000만원 줘 5000만원 줘 해도 자본주의에서는 사먹는답니다. 왜? 내 몸을 위해서. 그래서 가격 결정 기능이 친환경 농수산물은 가격기구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기구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그죠? 독점이 되어버렸으니까. 이해갔습니까? 네. 이해만 하세요. 4번. CRM, 커스텀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자, 커스텀 고객 관리는요 4P 안에 중간에 CRM이 들어갑니다 했습니다. 그게 마케팅 믹스를 했습니다. 1번 기존 고객 유지보다 신규 고객 중심을 두면 돌아버립니다 회사. 그래서 그 기존 신규 고객 10명 하는 것 10명을 모집할 때 기존 고객 관리가 10명이면 신규 가격 1명의 어떤 대비가 된다는 정도로 비용이 든다더라고요. 5배도 넘게. 5배를 안 해버렸는데 밑에 김동현한테 5배를 해놨네. 이게 맞을 겁니다. 안 적어놨으면 그냥 믿고 갔을 건데 통신대 교재에 있을 겁니다. 이게 5배 이상 들어간다는 거. 보급 연세가 관계입니다. 원자재 단계에서 최종 고객 이르기까지 재활용 번역 관련된 활동을 통합함으로써 통합입니다. 경쟁 우위를 하는 것은 SM 고객 공급 고객 SCM입니다. 제가 지금 다음에 한글로 번역해 볼게요.
서플라이 커스텀 매니지먼트 하여튼 뭐 고객 공급 연쇄 체인 관리 이렇게 될 겁니다. 매니지먼트인가 뭐 S CN 포스는 아까 이제 판매할 때 찍어야 되는 거고 고객 네트워크 강화하여 고정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영 기법은 유통공급 고객 관계 판매 시점 전자정보 고객 관리 CRM 맞을걸? 맞네요. 넘어갑니다. 세계 무역기구로 농산물 또 수산물 유통의 자유도를 강요하는 것은 WTO입니다. 세계 무역기구란 이렇게 있습니다. FTA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TO와 GATT의 비용을 바르지 못한 것은 GATT는 상품의 주요 대상이다. 맞습니다. GATT는 국제적 공식 무역기구, 공식 기구가 아니고 하여튼 뭐 이 말이 좀 되게 이상한데 GATT는 잠정적 계약 형태로 법적 구성이 약하면서 잠정적입니다. 참 아니고 잠정적 분야다. WTO는 국제적으로 인격을 공식 기구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놓으면은 2번 찍으세요. 2번? 예. 이거 놓으면은 이거 지금 아니 지금 이게 WTO 이것은 그 결정된 세계 각국에 대한 결정된 심판을 해갖고 국제법상의 그 효력을 갖는 거고 가트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권고안만 가지고 있어. 예, 법적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잠정적이고 네. 비구속적 국제기구였어요. 그렇죠, 예.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1988년인가 언젠가 뭐 답이 몇 번이에요? WTO 자유라. 답 1번입니다. 2번? 예. 공식적이 아니고 국제적 공식이 아니고 비공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 비공식. 1번이라고 해가지고 답이 바뀌게 됐어요. 2번이래. 그러니까 GATT는 원래 상품만 됐어요. 그 프로덕트만 됐는데 WTO는 지적재산국부터 다 들어갑니다. WTO는 지적재산국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비관세 해당돼. 아까 비관세가 있잖아요. 그냥 비관세 보이지 않은 걸 가입니다. 수입할 단계 관세 말고요. 자율제 반덤핑 이건 관세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 건전 조건. 그래서 이 반덤핑이라는 것은 관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면은 외국에 수출을 팔기 위해서 그 철강 제품 같은 걸 막 국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하니까 코스트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걸 미국에 팔았어요. 미국에 팔았으니까 미국에서는 국제적인 기구 WTO 기구로 보니까 원래 철강이 한 톤당 10억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국에 들어온 거는 8억이었대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는 8억을 사겠죠. 그러니까 2억 차이가 나는 덤핑이 나요. 왜? 국가 보조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때리는 게 보조받은 거는 상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 미국에서 슈퍼 400일인가 해가지고 반덤핑 관세를 때리는 겁니다. 저는 관세 단계에다 듣고 잊어버리세요. 놓으면서 한번 찍으세요. 옳지도 않네. 국제무역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역은 바다가 주되다. 무역은 국내거래보다 위험이 작기는요. 무역이 큽니다. 세계 시장과 차원이 다르다. 구식이다. 세계 국제 간섭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간섭을 보면은 원래 현금 거래를 못하니까 은행을 통합니다. UCP라 그럽니다. UCP, 유니폼 하여튼 UCP라 가지고 신용장 거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해외 무역을 할 때 인코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거래를 간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찍어가지고 듣고 잊어버렸어요. 답은 이게 놓으면 2번 찍으세요. 그 다음에 20여 번입니다. 국제무역 기초가 되는 원칙 중에 하나의 조세 정보에서 구제 중에서 수입품과 국산품이 똑같이 지급이 된다. 답. 그러면 형 제국제잖아요. 일본 내국제입니다. 어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한국 제품이나 외국 제품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게 내국이고요. 우리가 외국하고 계약을 할 때 A라는 나라한테 특혜를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200나라도 같은 특혜를 줘야 됩니다. 1번입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는 놓을 수 있는 건데 20번.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예,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세금도 똑같이 때리게 됩니다. 세금도 똑같이 때리는데 우리나라한테는 뭐 보조를 해가고 세금을 줄인다든지 깎아주잖아. 감면하면 안 됩니다. 이 내국 대우에 내국민 대우에 걸립니다. 자, 농수산물입니다. 농자 대수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방해와 적절하지. 자, 우리나라가 수출을 촉진한다고 보조금 주죠. 뭡니까? 상계 관세에 걸립니다. 보복 관세 나한테 보복 당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소비자 단체 구성 조건 아닌 것은 수출기구 창설, 각 지역의 특산물 오케이, 생산기술 이렇게 됩니다. 2, 3, 4입니다. 답이 납니다. 이런 게 문제 논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수입 수산물 대처 방안 적절하게 그렇게 농산물을 바꾸면 됩니다. 수입 수산물 대처 방안, 수입 농수산물 대처 방안, 뭘 대처하는지 문제 모르지만 그래서 문제가 이상합니다. 수입 농수산물의 수입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통제해야 된다. 이 말도 틀린 겁니다. 지금 시야가 국가가 수입이나 수출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수입과 수출을 지원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통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수가 낸 거예요. 그래도 맞다. 원래는 관리란 말을 써야 돼요. 국가가 공무원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서벤트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옛날 교수. 낸 사람은 아마 60 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말, 그 1번은 절반입니다. 지금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심각한 겁니다. 금융 검사를 완화해야 된다. 아니죠. 수입과 수출은 금융을 해야 국민한테 확인되니까 강화시키겠죠. 그 다음에 국내 유통을 위하여 유통할 때 유통제도만 준수해야 된다. 오케이. 소비자 구성과 구조를 분명히 신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 낼 때는 국산 내용가였습니다. 나이가 60 넘었습니다. 딱 문제를 보면 이 사람 나이까지 봅니다. 이거는 60 넘은 분들이 출제한 겁니다. 지금은 국가가 자본주의에서 통제하는 시각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서벤트 하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우리 공무원들은 서벤트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은 분이니까 확실히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도매시장은 아까 형 말했지 어딘데? 흥지스. 이 가보라고? 가보자. 가자. 오케이. 그럼 여기 밑에 해석 읽어보세요. 형님 해석 읽어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상 중앙도매시장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은 가락동 농수산도매시장, 서울 노량진 수산도매시장 등으로 분류된다. 한국에서 수산물 도매시장으로서 가장 큰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 옆에 노량진 조이.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큰 데가 있겠죠. 진짜 저는 아니 그런 이런 식으로 내봤습니다. 프랑스에 험지스를 가는 것보다 우리 한국이 제일 큰 데가 어떨까? 자갈치장도 굉장히 큽니다. 노량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국제 부산의 국제 수산물 시장 그거 그게 자갈치 아닐까? 한번 가서 물어봐야지. 자갈치 거의 국제적으로 옆에요. 돌아버리고 맞지만 위치는 맞아. 근데 네. 자갈치는 몰라? 자갈치를 알죠. 자갈치가 제일 큰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서 봤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모든 경매 가격이 같은 우리 책에 그게 있었어. 실시간으로 전송할 때가 책 중에 전국적으로 나왔었어. 아, 그게 그런 데 나는데 크다고 아, 그게 가격 그게 된다고 기준이 내가 되는 어디서 거지. 봤어. 아, 거기 친구가 앉아요. 그거 읽어보고 노량진 난그 이해 그거구나 못했는데 아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음. 그게 이해되더라고. 야 노량진 수산시장이 우리 전국의 수산물 가격 동향을 컨트롤한다고. 그거는 매일매일. 들었어. 그거는 들었어. 그거는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전선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가 봐. 다른 데서도 노량진에서 오늘 경매가가 이 됐다. 야 우리도 왜 하자 이 되는 것 같아. 지금 끊고 240회를 유통상시 231을 하겠습니다.